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의 핵심 신복 김현지 충격 근황 터졌다. 죽은 이름을 쓴 김현지 그리고 중국 연변 졸업과 일치해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지의 출생지와 학력이 통째로 삭제된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남는 정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먼저 남는 정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보다 먼저 남는 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물인 김현지의 학력과 고향이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기록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지워야 할 충격적인 이유가 생긴 걸까요? 정성산TV는 이재명 정권 핵심 인물 김현지 그리고 사라진 고향이 어떻게 공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시작은 나무위키 삭제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김현지의 나무위키에 있던 고향, 학력 항목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수정도 아닙니다. 정정도 아닙니다. 통째로 삭제인 것입니다. 정치인, 고위 인사, 특히나 이재명의 실세 중의 실세인 김현지의 고향과 학력은 단순 정보가 아닙니다. 김현지의 정치적 뿌리, 김현지의 인간관계의 출발점, 김현지의 정체성의 근원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정보가 이유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고향과 학력을 삭제했지? 김현지의 고향은 광주다라고 말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박지원,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현지 고향은 전라도 광주다. 야권으로부터 만사연통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해 박지원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에 있을 때부터 잘 안다면서 전남 담양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똑똑하다, 야무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왜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만사연통 이런 게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지원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 관련해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당히 나오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런데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채택 안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자 글쎄요라며 그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진행자가 그러면 차라리 증인 채택을 의결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국민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되나요? 라고 다시 묻자 박 의원은 저 같으면 정면 돌파하겠어요. 저 같으면 나가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김현지 본인의 말이 아니라 타인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식 프로필엔 고향이 없습니다. 김현지 측 해명도 없습니다. 삭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김현지는 진짜 뭔가를 숨기고 있다. 공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중국 출생설. 온라인에는 지금 충격적인 말들도 떠돌기 시작합니다. 김현지가 중국 출생이라는 기사 본 적 있다. 조선족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어떻게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는데 그 흔한 동창생이 한 명도 안 나오나. 김현지의 발음에서 중국 조선족 발음이 발견되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공식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느냐입니다. 고향을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추측은 곧 괴담이 됩니다. 진짜 김현지의 고향이 중국일까요? DC인사이드 2030 불붙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DC인사이드 2030 세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왜 고향 지웠냐? 광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아빠 엄마 친척 동창생은 왜 등장하지 않는 거냐? 2030은 믿지 않습니다. 기록과 행동만 봅니다. 그리고 기록이 삭제되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의심부터 해보자. 과연 이재명의 실세 김현지는 누구냐? 여기서 등장한 가장 위험한 단어.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공백 속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김현지 간첩. 다시 말합니다. 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간첩. 이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의 공포 수위를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왜 2030은 북한 간첩을 떠올렸나? 2030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나중에 무죄가 된 간첩 사건들 권력이 가짜뉴스라 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간첩 사건.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 현재 수많은 간첩 사건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던 간첩 사건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과 종북 주사파 운동권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면 최악을 가정한다. 이건 광기가 아닙니다. 불신이 누적된 사회의 반사작용입니다. 김현지의 침묵이 모든 걸 키웠다. 김현지 측은 현재까지 고향, 학력 삭제 이유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모든 충격적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는 말로 퍼지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번집니다. 김현지 고향이 광주인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이재명 권력의 핵심 인물 김현지가 정체성의 핵심을 지우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것. 그 공백을 2030은 무서운 상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상상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현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체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김현지의 졸업연도가 중국 연변학제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현지의 졸업연도가 중국 연변 지역 학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착시인지, 혹은 정보의 공백인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논란의 출발점 김현지의 졸업연도. 논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김현지의 공개된 졸업연도가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학제 구조 그리고 두 연도가 겹쳐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연변 학제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교육 제도와 동일하되 일부 시기 학교에 따라 입학 연령과 졸업 시점이 유연했습니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이 구조는 한국과 겉으로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바로 여기서 겹쳐 보이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주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현지 졸업연도가 연변 학제와 정확히 일치한다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졸업앨범 연도에 따르면 김현지가 국민학교를 2년 일찍, 고등학교는 1년 늦게 졸업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1년 유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슨 큰 문제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현지의 졸업 연도를 대한민국의 633 학제가 아닌 연변 조선족의 534 학제에 대입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당시 연변 지역에서는 조선족들이 중국 대학 입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534 학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김현지의 학력을 재구성하면 초등학교는 만 6세인 1981년에 입학, 1986년 졸업, 중학교 3년을 거쳐 1989년 고등학교 입학, 1993년 졸업입니다. 결국 공개된 앨범에 나온 졸업 연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변 지역 상부선이 김현지의 학력을 조작하던 중 한국의 633 학제가 아닌 연변의 534 학제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연도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다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김현지의 졸업연도가 아닙니다. 왜 공식 설명이 없는가? 왜 기록이 불완전한가? 왜 당사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김현지의 답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숫자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현지의 졸업연도 하나로 사람의 출신과 정체성을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공포와 상상을 말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문 수준을 넘어 프로필 삭제와 실명 사용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 4월 15일에 출생한 김현지는 이미 1997년 봄에 사망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한 김현지가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광주의 모 여자고등학교와 서울의 모 여자대학교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학교 측의 거부로 모두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여자의 출생연도는 1975년이 아닌 1968년에서 1971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미 사망한 김현지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한 김현지의 이름을 도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중국어 수배 포스터를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 등에 많이 올려주십사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성 지역인 심양, 하얼빈, 장춘, 흑룡강 지역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사이트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 여자의 흔적을 한국에서는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여자의 신원을 찾아야 합니다. 김현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과 암으로 교신합니다. 지난 6월 대선 바로 직전에 중국에서 인쇄한 투표용지 한국 반입을 위한 암호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현지의 중국어 간체 실력을 보십시오. 김현지가 구독하는 중국 내 내부자 리스트 일부입니다. 평범한 여자가 취급할 만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필리핀의 한 여자 시장이 중국의 간첩이었던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필리핀 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도용하여 신분을 위장하였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경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조선족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김현지가 남한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 27~8년 동안 그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무지하였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한 여자 공작원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저 여자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실명 도용 의혹, 정체불명의 행적, 그리고 급작스러운 네이버 프로필 삭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이며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근거와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주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추측이 아니라 김현지의 더 명확한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